하와이 섬에 열흘 우리가 휴가를 갔잖아요. 정말 기후며 사람이며 환경이 너무 좋아서 야,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천국 같겠다. 집 하나 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15억 정도 주면 진짜 괜찮은 집을 최고 위치에 새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집이 왜 살만한지 아니면 이런 집이 현재로는 좀 위험한지 우리가 그런 걸 때 알아봤잖아요. 이거 정말 꿀팁이야. 그죠? 그렇지. 하와이 섬은 위치가 한국하고 미국의 중간에 있어서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참 상당히 좋아. 갈만해. 그러니까 그 밴쿠버에서는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한국에서는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뭐 밴쿠버에서는 하와이 그 빅아일랜드 거기 바로 가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바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하와이 그러면 전부 오아후 섬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 오아후 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지. 배를 타고 와야 돼서 근데 여기에서는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직접 가는 비행기가 있어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 하와이 섬은 크기는 그 한 제주도 한 6배 정도, 남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데 사람들은 한 20년 정도밖에 안 살아. 그래서 되게 한산하다고 할까? 오아후 섬 같은 경우는 한 바글바글해 요새 아주 오아후 섬은. 오아후 섬 120만 정도 살기 때문에 정말 저 한마디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야. 그리고 맞아. 공항이 오아후 섬에 아까 말한 것처럼 공항이나 큰 역에 것은 크루즈 같은 게 오아후 섬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이 섬은 한산한 이유가 국제공항에 들어오는 비행기가 정말 미국, 캐나다 정도고 직항이 그치. 없어. 매력에 빠졌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깨끗하고 특히 하와이 섬 그 서쪽 해변가 그죠? 거기에 보면 알리 드라이브인데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비치에 막 해수욕 그냥 공짜야. 돈도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스노클링 자기가 하나 가지고 들어가면 막 노란 물고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그런 데 있으면 막 목욕탕처럼 바글바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무역풍이 불거든. 아주 청정한 그렇지. 공기야. 끈적한 그렇지. 공기, 후덥지근한 공기가 아니라 아주 신선한 초여름 같은 날씨더라고요. 그 1년 내내 수영할 수 있고 1년 내내 골프 칠 수 있고 그런데 월마트 뭐 코스트코, 그렇지. 다 뭐 있어. 쇼핑센터 다. 이런 게 맞아. 뭐 물가가 조금 더 섬이라서 비싸기는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알리 드라이브 쪽으로 공항도 그치. 가깝고 그러니까 그게 모이는 것 같아. 그쪽으로 그치. 대부분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거기서 있고 숙박비가 좀 비싼 편이잖아 여기에. 엄청 비싸지. 하루에 뭐 거의 4-50만 그러니까. 원 정도 아주 후진데 뭐 이런 데 하면 뭐 2-30만 원짜리도 있지만 어. 거의 눈 씻고 찾아봐도 힘들고 특히 워낙 인기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 원하는 날짜에 맞춰 가려면 에어비앤비 같은데 우리도 몇 그 달 예약 전에 해야 못 돼.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데 거기 힐로 비 오는 데 가서 잤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하고 가야 되는 한 팁이 있는데 맞아. 한 서너 달 전에는 해야 할까 말까 해. 비 오는 그 저기 힐로 지역에 그래요. 있다가 동네를 다녀보니까 너무 좋잖아. 야, 이런 동네에다가 집 하나 있으면 진짜 천국이겠다. 뭐 얼마쯤 할까? 우리가 왜냐면 하루에 막 4-50만 하는데 예약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 집 하나 사놔 가지고 그 렌트 받으면 막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러니까. 야, 나머지는 뭐 하루에 4-50만 원씩 따박따박 현찰 받으면 완전 맞아. 이거는 이런 걸 대박이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자기가 또 열심히 검색을 해 봤잖아. 그리고 실제로 하나를 찾아갖고 리얼터한테 우리가 그렇지, 연락을 그렇지, 해봤잖아.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공유를 하는 거야. 드디어 유튜버로서. 이게 한 단지 새로 짓는 거의 유일한 그렇지. 단지잖아요. 그죠? 19개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 5개는 이미 거의 다 완공됐어. 한두 달 안에 다 끝난다고 했고 우리가 안에 그 모델하우스도 가봤잖아요. 방이 3개, 화장실도 큰 거 3개, 작은 화장실 하나, 거실도 되게 넓고 막 에어컨도 다 되어 있고 차고에도 차를 3대나 댈 수 그치. 있고 그죠? 1년 내내 여름이니까 수영장은 옵션이라 그랬어. 그 뒤에 그 그치. 백야드 뒷마당에 그 옵션을 넣으면 약 1,000만 원 정도 하면 뒷마당 6m 곱하기 9m
그런데 가격이 1.2밀리언 미화. 그죠? 캐나다 달러는 1.7밀리언이고 한화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그 알리 드라이브가 빅아일랜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 지역이야.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 주택이 거의 없어. 일반 주택은 최소 3.2밀리언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뭐 한 4, 50억 되지. 집이 없는 거야. 거기는. 그리고 진짜 좋은 그러니까. 주택들은 바로 그 단지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렇지. 집 같은 건 저택이지 물론 150억. 그죠? 그렇지. 그런 건 팔지도 않아. 앞에 있는데도 막 한 15억 정도. 15억이 아니라 150억. 150억, 그렇지. 170억 막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는 일반인들은 거기 사는 살 사람이 수가 누군지도 없지. 몰라. 그렇지. 그게 되게 좋은 점이 그 다 세 단지. 그 15억짜리 하는 새 집. 그래. 방 3개, 목욕탕 3개 반. 그렇지. 그래. 뭐 수영장도 딸린 이 그렇지. 집이 바로 길 건너면 공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여기 이 영상에서 보이니 밥 먹었잖아. 도시락 싸가가지고. 빅아일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비치 중에 하나인 매직 샌드 비치가 바로 앞에 있어. 그러니까 신발 찍찍 끌고 그러니까. 가서 수영하고 맞아, 와가지고 맞아. 집에 와가지고 삼겹살 구워갖고 그래갖고? 풀장 딱 몸 식히면 완전 이건 영화에 나오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 그 바로 앞에 조만한 파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구워 먹으면 돼. 공짜야. 거기는 그 구워 먹는 데도 있어. 벤치도 다 그러니까, 해놨고 그거 화장실도 다 있어. 그래, 바베큐도 그래가지고 거기 있어. 손님들 오면 그냥 거기 가서 뭐 바베큐 같이 다 구워 구워 먹으면 먹으면 되지. 되고. 그렇지. 야, 밴쿠버는 솔직히 아름답다고는 하지만 6개월 정도 비가 오잖아요. 그렇지, 계속 비 오지. 근데 거기는 1년 내내 이런데 정말 환상적이 되겠다. 완전 우리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야, 이런 데 환상적이지.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 그 집값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도시가 사람이 늘어나냐 줄어드냐거든. 호놀룰루 쪽은 인구 죽고 있어 요새. 그렇지만 이 점 하와이 섬은 0.78% 매년 늘고 있더라고. 그 얘기는 이쪽이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리고 호놀룰루 쪽은 현재 그 미국이 그 금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집이 빠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와이 섬은 안 빠졌어 하나도. 거의 안 빠졌어. 거의 안 빠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게 솔직히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1년 안에 완공되고 그치. 계약금도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그치. 걸어놓으면 그치. 된다고 그러고 준공일에 맞춰가면서 뭐 1년이 그치. 될 수도 있고 뭐 좀 1년이 더 넘어갈 수도 그치. 있어요.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불하면 그러면 이게 이 은행 융자 받고 이러면 해볼 만하는 그런 메리트는 있어요. 한꺼번에 몇십억 다 넣어야 되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매력적인 외국인이 집을 사는 경우에도 여기는 되게 권장을 하는 제도인 것 같더라고. 세금 제도가. 카나다는 여기 외국인 세가 붙었잖아. 그렇지. 20%인가? 아니야, 매년 뭐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처음에 취득세 내는 그렇지, 것도 외국인 그렇지. 취득세를 취득세도 더 있고 내요. 매년 저 집 비워놓으면 돈 엄청 내야 돼. MT 음. 텍스라고. 그래서 못 사 실제로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죠. 못 사게 막아놨잖아. 못 그런 사게 거에 막아놨어. 비해서 여기 하와이 섬에는 미국인이 사는 것과 세금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와이가 그 미국 그 전체 중에서 부동산세가 제일 낮아.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걸 할 땐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그렇지. 안 좋은 면이 있는가. 그렇지. 왜 누구 너 거저 먹으라고 막 던져주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소문난 사람들 다 맞아. 팔렸어야 돼. 맞아. 우리 휴가 간 사람한테까지 차지가 오면 안 돼. 그렇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에는 그 금리 상승 때문에 부동산이 많이 하락하고 있어. 근데 이곳은 특이하게 지난 2년간 가격이 많이 상승했더라고. 지난 2년간 왜 이런 빅 아일랜드 굉장히 인기를 그렇지. 끌었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코로나 이런 거로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잘 못 가니까 이 빅 아일랜드 사람도 적고 이러니까 그렇지. 여기에 비행기 직항 오는 그렇지. 대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 집도 많이 사놓고 카나다에서도 눈 많이 오는 지역에서 와서 많이 샀대.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 지겨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많이 오른 것 같은데 금리가 너무 세게 오르면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지. 많이 내놓는다고. 그렇지. 그래서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볼케이노 화산 가봤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아직도 다 활화산이야. 다 살아있어. 그래. 아직도 뭐 마그마가
조금씩 찔찔찔 있잖아. 언제 터질지 몰라. 보이는 데도 있고. 아, 전기가 푹푹 나와 아직도. 그렇지, 아직도 연기 나오는 데가 많지. 근데 이제 화산 폭발이 2010년대 초반에 집 가격을 거의 절반으로 꺾어버릴 때가 있어. 그 얘기는 큰 화산이 한 폭발하면 집이 굉장히 가격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화산 폭발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있어도 사람들이 그 면역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웬만큼 화산 폭발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 큰 영향은 없어 보이는데 정말 대규모의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집값에 영향을 주는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0.1%도 아니고 우리 생애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지만 그렇지. 문제는 이런 것이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항상 걸림돌이 된다는 그럴 거지. 수도 있어. 그래갖고 그런 점도 조금 그렇더라고. 뭐 그래. 화산 맨날 보고 터지는 데다가 뭐 집 사나 이런 생각도 거기 살아야 되면 그렇지만 그죠? 그래. 그런 게 있고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우린 몰랐잖아. 이 사놓고 뭐 에어비앤비로 나가면 뭐 하루에 50만 원씩 딱딱 들어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약하는 거로 하자면 우리 못했는데 비싸서. 그런데 이게 이런 주택 단지에서는 이런 단기 렌트 왜냐면 누군가가 그래 한국에도 에어비앤비 같은 거에서 아파트 같은데 막 뭐 불법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 왜냐면 가방 끌고 사람들은 맨날 파티하고 이러면 누가 좋아해 주민이.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돼 있어서 한 달 이상 장기 렌트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장기 렌트를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렌트를 사냐가 중요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살더라고. 거의 한 80% 이상이 자기 집을 보유하고 거기에 살아.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빅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이 렌트를 하는 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관광객에 의존해서 그치. 렌트를 받아야 되는데 관광객들은 대부분 일주일 정도 휴가 오지 누가 한 달씩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집 덜컥 사놓게 되면 최소한 주택 보유세가 낮다고 해도 프로퍼티 텍스 내야 되지. 관리비 수영장 있으니까 물 뺐다가 넣었다 하는 거 그거 해야 된다지.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비워놔도 200만 원 정도는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매달. 잘못 사놓으면 골칫덩어리 될 수 있는 거야. 가서 살아야 돼 거기에. 가서 살아야 돼. 근데 문제는 가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긴 외국이잖아. 미국이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직업 없이 그냥 가서 살아야 될 때 외국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금에는 뭐 차이가 없다고 해도 내가 몸이라도 불편하면 병원비 미국에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요. 그렇지. 한 독감 걸려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독감 걸려고 병원 가면 감당도 못해. 잘못해가지고 맹장 수술이라도 하면 몇 천만 원이야. 집값 다 잘못하면 집값 다 날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픈데 갑자기 비행기 타고 어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으로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사놓고 내가 돈이 너무 남아 돌아가서 그냥 하나 사놓고 문제없이 살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면 은퇴해서 뭐 장기 거주해서 가서 살아야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면 알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섬 이 거리 매직 비치에 집 하나 사놓으면 정말 환상적이지. 환상적이다. 그렇지. 정말 그렇지.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는 뭐 대부분 사람들 로망이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한번 가보시라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관심은 있어 안 돼. 돈이 많아야 돼. 관심도 있고 돈도 많아야 돼. 돈 아무리 많아도 안 가겠다는 사람도 안 가요. 그래서 문제는 돈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한정된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런 거는 매 순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